네, 안녕하세요. 오늘 보실 물건 2021 타경 4289입니다. 그 2021입니다. 꽤 되었죠. 그리고 당진 송화읍 금곡리 있는 전원주택인데요. 이게 별스럽지도 않은 물건인데 왜 제가 한번 찾아가 봤냐면 이게 2회 유찰돼서 3회 낙찰이 됐었어요. 2억 5천에 되었던 건데 3억 4천에 경매 시작가 3억 4천에서 2회 유찰 후 3회 낙찰 2억 5천 3백에 낙찰되었는데 미납을 하셨어요. 안 내고 지금 4차로 들어가서 1억 6천 6백에 경매 시작가인데 좀 궁금했어요. 2억 5천이면 뭐 비싼 금액은 아니지 않나, 집이니까 아니지 않나. 보통 일반적인 전원주택은 2억 5천대 경매를 받으면 대부분 포기를 안 하시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2,500만 원을 날린 거잖아요. 2,500을 포기할 정도의 문제가 뭔가 싶어서 한번 제가 찾아가 봤어요. 지금 제가 삭교부터 찍었어요. 가는 길이 삭교부터 찍었는데 너무 길게 찍다 보니까 도착하는 부분에서 잘렸습니다. 이게 약간의 사고긴 한데 그걸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는 길은 평이하고 그 동네 자체는 조용해요.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주변엔 거의 논밭입니다. 논밭이고 인삼밭이 좀 있었고요. 자, 이게 보면 물건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도로 지분이 없어서 그랬나 싶은데 도로 지분이 없긴 없는데 이 위치는 도로 지분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곳이었고, 뭐 당진도 참 보면 시골이 많아요. 시골이 많아서 당진 제철소나 뭐 화력발전소 같은 걸 생각하면 대단히 산업도시 같은 느낌인데 의외로 당진이 좀 넓더라고요. 시골 같은 곳이 많았어요. 여기가 지금 신평 면사무소입니다. 신평 면사무소에서 7km 정도의 거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신평면 이 안에 초등학교도 있고 뭐 각종 뭐 우체국이나 아마 소방서도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앰뷸런스들 만약 부르면 6km에서 7km 정도. 근데 이 고속도로에서 6km, 7km하고 국도 6km, 7km 느낌은 좀 많이 틀리죠. 그리고 지금 제가 들어가는 건 아산 쪽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는데 반대편 당진 쪽에서도 한 3, 4km 나가면 조그만한 도시들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 중도 안 되고 소도시 몇 군데 사이 가운데 있는 조금 시골 동네라고 말씀드릴게요. 위치를. 뭐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 나쁘다 그거는 각자 판단이니까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뭐 물건지에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인삼밭이 있는데 인삼밭이 뭐 비료 냄새가 심하다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인삼밭 근처에 살아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어서 뭐라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일단 인삼밭이 있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보시죠. 금곡리 48번지 건물이 47평이고 토지가 168평이에요. 지금 뭐 그런 부분조차도 아주 평이하죠. 건물 모양도 사각형의 평이했고, 자 보시면 대항력 없는 저기 세입자가 있긴 있는데 세입자 있는가 확인이 안 됐어요. 사람이 있는 건 같아요. 앞에 쓰레기 봉투 있는 걸 보고 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갔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도 깨끗한 편이에요. 소멸 다 되는 거니까 특별할 게 없어요. 이게 2억 5천을 날릴 만한 이유는 안 되죠. 그 외에 뭐 특이한 거, 지금 이거는 간평사 사진인데 이게 2년 전 사진이라서 좀 되게 깨끗하게 나왔어요. 현장에 가봤을 때는 그때하고 조금 많이 틀리죠. 뭔가 찝찝한 게 뭔가 있으니까 2,500을 날렸을 거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일단 이거 보시면 저수지 보이시죠? 저수지에 딱 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도로 지분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물건은 해당이 없어요. 보시면 이게 지금 이 빨간 긴 부분이 국도거든요. 이게 나라 땅이라서 도로로 쓰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저쪽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뭐 안쪽에서 뭐 내 땅이다 들어오지만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 같은 것도 지금 26만원이에요 26만원이면 시골 쪽 땅 치고는, 그리고 생산관리지역이고 전으로 나와 있지만 생산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뭐 20% 정도, 20에 40 정도 건축이 가능하죠. 집이 약간 틀린 건 ALC 블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콘크리트도 아니고 목조도 아니고 그 부분이 좀 걸렸을까? 근데 ALC라는 게 건축비가 싸긴 싸요. 싼데 뭐 장점 이 ALC가 좀 웃기는 게 장점이 습기에 강하다고 단점이 습기에 약하답니다. 그래서 건물 이걸로 지어 가지고 2년 정도는 뭐 습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미 5년이 된 집이라서 크게 상관이 없지 않겠나. 그리고 여기가 보면 대단지로 1차, 2차, 3차, 4차까지 분양을 했던 곳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분양을 내가 한번 찾아보니까 좀 특이하긴 했어요. 뭐 토지만 주로 분양을 했었는데 건축도 해주긴 해줬는데 주로 토지를 분양을 먼저 시작하면서 했었는데 분양가가 39만원이었습니다. 그 토지 분양으로는 엄청나게 싸게 한 거죠. 사실 보면 오페스 직수관이나 그런 거 뭐 전봇대를 지상으로 매입했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도시가스 물론 안 깔려 있고요. 지금 수도도 상수도가 아닐 가능성도 있는데 보통 마을 수도를 쓰니까 그 외에 지금 다른 집들이 워낙 많은 형태라서 이거 뭐 살기가 힘든 거 아니고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어느 정도 여기가 갖춰져 있긴 해요. 만족스럽진 않지만. 굳이 추론하자면 여기가 분양 가격을 계산을 때려보면 토지가 6,500만원이었어요. 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었는데 과거의 기록을 제가 한번 찾아봤을 때 기준으로 잡으면 토지가 6,500 주택이 지금 ALC는 건축비가 싸긴 싸요. 싼데 47평인데 일단 5년이 됐기 때문에 47평 된 집에 ALC에 그러면 이게 비싸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굳이 추론하면 그래요. 그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제가 보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집 구조가 그냥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이게 보면 현관 그러니까 통창이 안 보여요. 이 앞에 있는 저 총유리가 단데 뭐 제가 알다시피 저는 집 구조 그런 거는 5년이 넘고 그랬기 때문에 크게 이게 도면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토지값만 계산을 해보자는 식으로 늘 보는 관점인데 이게 토지를 다른 데 같은 건 보통 100만원씩은 하니까 뭐 150평만 해도 1억 5천이니까 뭐 2억 1천만원이면 괜찮죠. 2억 2천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이게 비싸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겠다 뭐 그 생각이에요. 그 뒷부분은 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뭘 하려는지는 찾아봐도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길을 내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이게 또 분양을 하려고 하는 건지 바로 옆에 이제 저수지가 있어요. 낚시터도 있고 저수지가 있는데 이게 단점이 이제 집에서 저수지를 쳐다볼 수 있는 뷰는 아니고 뭐 큰 혜택 없이 큰 무릉덩이가 있다. 뒷부분에는 조그마한 하천이 있는데 되게 지저분하죠. 청소를 좀 해야 돼요. 콘크리트가 아니고 저 컨테이너 박스 저것도 조금 뭐 정리를 해야겠죠. 옛날에 이거를 분양 사무실 비슷하게 썼던 건지 근데 주변은 거의 다 목조 주택으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건설사 자체가 자기는 목조주택 전문이라고 아예 밖에 써놨으니까요.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납부를 안 하신 건지, 근데 기왕 받은 거 이런 거는 보통 하시는 게 안 낫나? 실거주가 아니라면 또 생각이 틀려질 수는 있겠죠. 이쪽 주변에 예전에 경매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땅이 254평이었어요. 그런데 뭐 도로 지분까지 집어넣고 이리저리 해가지고 거의 300평 되는 땅에 29평의 목조주택이 있었는데 그게 2억 천에 매각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땅값 비싼데 그래도 입구 쪽 집이니까 적당하다 뭐 하다 그런 제 얘기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그거를 포기를 한 건지 아니면 다시 3차 1억 6천이니까 그때 다시 도전을 하시려는지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1억 6천으로 이제 쳐다보면 좀 솔깃해져요, 사실 금액이. 그리고 높은 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절벽도 아니고 평지예요. 거의 평지에 있는 전원주택. 그런데 지금 1억 6천에 시작한다. 그 정도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한 방송은 대충 이 정도 마무리하고 이 주변 단지를 한번 보면서 잡담 좀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제가 이제 찾아보고 좀 놀란 게 39만원에 분양을 하셨더라고요. 토지만. 그래서 물론 지중화 시설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안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원주택지 분양하면서 되게 싸게 한 건 맞아요. 그래서 이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착한데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경매 같은 거 지금 경매 방송 제가 2개를 내렸어요. 2건을 내렸는데 이게 항의가 들어와서 내렸는데 그냥 이건 내가 관계자인데 기분이 나쁘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기분 나쁜 방송을 만든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셔서 내렸는데 그냥 내려달라고 하시면 제가 내려드립니다. 무슨 고발을 하니 뭘 하니 고발이 안 되는데 자꾸 고발을 하신다는데 고발이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한번 제대로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그냥 내려달라고 하시면 제 발작 버튼이 고발이에요. 그러니까 내려달라고 하시면 경매도 끝났는데 이제 좀 내려주시죠. 그런 거 같은 건 제가 내려드릴게요. 제가 물건을 소개하면서 그 물건을 비하한다든지 그냥 재미로 한번 놀이객감으로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최대한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이 응찰을 하셔야 가격이 올라가고 그거는 판매자한테도 좋은 거니까 그런 생각으로 올려요. 그렇게 아시고 그래도 기분이 나쁘신 것들은 거론되는 것 자체가 싫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한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최대한 빨리 널리 알려서 한 분이라도 더 사러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내려달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경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분들은 늘 얘기 드리지만 기분이 나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해는 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조심은 하는 편이거든요. 경매집 속도 시끄러운데 올라가서 드론 띄우고 그런 짓은 안 하거든요. 사실 어차피 주변 경관이 하늘에서 바라봤을 때 아무리 이쁘다 해도 우리는 인간이 그냥 날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걸어다니면서 보는 그 시선이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차로나 걸어서만 찍거든요. 주변 그것을. 이게 꼭 드론이 없다고 변명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일부 맞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정도 방송 마치겠습니다. 일단 구독, 좋아요 말씀 또 초반에 안 드렸겠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해요. 늘 생각하는 게 있다고 방송을 만들고도 이렇게 봐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늘 저는 좀 새롭긴 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저도 다시 이제 집중적으로 팔 건데 뒤에 플랜카드 한번 잘 봐주시고 혹시라도 뭔가 연관이 있는 게 있으면 플랜카드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